때는 추웠던 1999년 2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당시 송혜희 양은 성실하고 당찬 평범한 송탄여고, 이제는 곧 3학년이 될 학생이었습니다. 송혜희 양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날은 새 학년인 3학년 반편성을 하여 학교를 빨리 마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5시 30분경 송탄동 서정리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은 유독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가 노는 게 재미가 있어서 밤 10시까지 그곳에 있게 되죠. 정신없이 놀던 송혜희 양은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친구들은 혜희 양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합니다. 그렇게 혜희 양은 버스에 오릅니다. 당시 서정리에서 송혜희 양이 살고 있던 집까지는 5km,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버스에서는 당시 버스기사 아저씨와 술에 찌든 듯한 행색이 단정치 못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버스는 그렇게 15분가량을 간 뒤 밤 10시 15분경 송혜희 양을 도일동 하리 입구 도일 주유소 앞에서 내려주게 되죠. 이곳은 원래 주민이 많지 않은 곳으로 주변은 논밭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혜희 양이 집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술에 찌든 30대 남성도 송혜희 양과 함께 그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버스기사는 그 둘을 내려놓고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목격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혜희 양은 돌아오지 않게 되죠. 송 양의 아버지는 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딸이 걱정되어 혜희 양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하지만 혜희 양의 친구들은 10시까지 함께 있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배웅까지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여 혜희 양의 아버지는 새벽 6시까지 혜희 양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혜희 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경찰들도 수색에 나섰지만 좀처럼 혜희 양을 찾을 수가 없었죠. 하여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버스기사를 가장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당시 버스기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혜희 양은 그 술에 찌든 30대 남자와 함께 내렸으며 그 남자는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둘러쓰고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는 등산화를 신고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버스기사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던 그의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곳은 워낙 작은 동네라서 버스기사가 웬만한 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평소에 보이던 인상착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위하했던 버스기사는 그 남자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저 도일동 하리부락 갑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당시 혜희 양과 그 남자는 버스에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서 조금 떨어진 채 걸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는데 송혜희 양은 도로변을 걸었고 그 남자는 지하도 쪽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로변이나 지하도로나 양쪽 다 같은 마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여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죠. 송 양의 아버지 또한 경찰과 함께 성매매 업소까지 찾아다니며 송혜희 양을 찾습니다. 하지만 혜희 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또 경찰은 이때가 1999년 2월 13일 설날이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명절을 맞아 내려온 도시 사람들, 즉 전입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역시 열어두고 당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지만 역시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사건 발생 5년 후인 2004년 경찰은 수사에 별 진전이 없자 송혜희 양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극구 부인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그해 2월 부산광역시에서 송혜희 양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 잠복 수사를 합니다. 다시 접속 흔적이 나타나자 경찰은 해당 PC방을 급습하여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접속자는 엉뚱하게도 어느 젊은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송혜희 양의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 붙여준 전단지에 있던 송 양의 주민번호와 신상 정보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 이후로도 사건은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못한 채 시간은 계속 더 흘러 경찰은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납치 및 인신매매 사건으로 추정되던 이 사건은 결국 2014년 2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송혜희 양의 실종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기룡 씨는 도일동에서 아내와 2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던 평범한 자영업자였죠. 특히 둘째 송혜희 양은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도 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었죠. 하지만 송혜희 양의 실종 후 부모님은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절망감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농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송혜희 양의 언니는 결혼 후 자식을 낳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송혜희 양의 아버지는 둘째 송혜희 양의 딸의 방을 당시 그대로 보존해 놓고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럭을 송혜희 양의 사진으로 도배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23년째 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여전히 용의자가 유력해 보이는 그 30대 남자는 누구이며 송혜이 양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